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블TV의 노블입니다. 지난주에 업로드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가는 바람에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요. 아주 재밌게 잘 갔다 왔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이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죠.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창조과학이라고 하죠. 창조과학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과학 만능주의를 또 추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다른 생각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 분들 중에는 진화론을 믿으면 정말 뭔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이 아주 그냥 굉장히 혐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사실 이 이론을 받아들이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들, 그리고 사제들,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 교수님들, 이제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아주 의외의 정보죠. 특히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었던 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진화론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과학적인 언어로 창조론을 확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론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이 창조론에 대해서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그 의혹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진화론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진화론은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모든 유기 생명체의 조상이 바로 하나의 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개체에서 파생되어서 우리 어떤 수많은 종류의 유기 생명체가 생겼다는 이론입니다. 이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자 생존인데요. 이제 이 환경에 적응한 종은 살아남고, 또 적응하지 못한 종은 도태되거나 멸종한다 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연 선택설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론이란 무엇일까요? 창조론은 창조주, 혹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모든 어떤 유기 생명체를 비롯한 바다와 물, 어떤 것이든 바로 말씀으로서 창조하였다라고 믿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당연히 근거는 성서가 되겠고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어떤 7일간의 창조 기록을 가지고 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왜 맨날 싸우는 걸까요? 그래서 주요 논쟁점이 있어요. 진화론은 이제 다윈이 대표주자죠. 다윈이 집필한 종의 기원에 의하면 모든 종은 진화라는 과정을 거쳐왔고, 또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의 기원에서 주장하는 이 진화의 과정은 제가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사실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쵸? 예를 들면 열대성 기후를 가진 어떤 그런 문화권과 굉장히 추운 기온을 가진 그런 문화권, 툰드라와 어떤 적도 부근의 나라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일단 자라는 나무도 다르죠. 예, 침엽수냐 화렵수냐, 그리고 뭐 거기 서식하는 동물들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다르다는 건 분명히 거기에 알맞게 적응한 종들이 거기에 서식한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화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동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므로 이 창조론이 주장하는 진화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미 그렇게 존재했다라고 보는 것은 이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이죠. 자, 이제 이 진화론을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데요. 그러면 창조론자들은 도대체 뭘 믿고, 믿음을 빼고 도대체 뭘 믿고 이 진화론을, 이 창조론이라는 성서에 근거한 이론을 가지고 대항을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사과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사과, 예, 맛있게 생겼죠. 진화론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진화론은 첫 번째 생명체, 그러니까 종의 기원에 의하면 이제 진화가 될 첫 번째 생명체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과라는 것이 탄생을 하려면 이 사과에 다양한 분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양한 DNA를 가지고 있는 이 사과라는 존재가 나타나려면 이 사과라는 존재의 DNA를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이 클로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유기 생명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단세포든 어쨌든. 근데 이 첫 번째 진화의 키가 되는 그 첫 번째 진화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종의 기원에 의하면 자연 선택설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진화의 어떤 이 장치는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아주 우연히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연히 어떤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그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차라리 이 우주라는 것이 생길 확률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하는 것보단 오히려 어떤 위대한 디자이너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은 이야기다 라고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첫 시작점이 있는 다음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탄생, 첫 시작점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라고 하는 그 설명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창조론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조됐기 때문에 첫 시작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아마 이제 여태까지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야, 그러면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영상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그 영상 길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 지인분들도 유튜브 채널을 봐주고 계신데, 대부분 이제 그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최대한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첫 도입부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